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오늘부터 모바일 강의 2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강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원자량 중요한 겁니다. 몰도 중요한 겁니다. 원자량하고 몰을 알아야 우리가 환원제에 펌제에 사용하는 환원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원제의 양은 몰농도입니다. 몰농도. 여기 원자량, 몰, 분자량 중요한 겁니다. 펌제에 사용하는 환원제 프로수 있잖아요. 그게 몰농도입니다. 몰농도를 알려면 몰, 원자량, 분자량 꼭 아셔야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자량이 뭔지, 몰이 뭔지 이번 강의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원자량 먼저 보겠습니다. 원자량은 탄소 원자 기준으로 주기율표에 있는 다른 원자들이 원자량을 계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 원자, 일단은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12란 탄소 원자량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을 비교를 해서 그 원자량을 계산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죠?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12개였을 때 얘네들 수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얘네 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게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탄소 원자가 수소 원자의 12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량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여기서 계산이 나오겠죠? 그럼 수소 원자량은 1입니다. 보시는 이 원자량은 탄소 10이란 원자량은 진짜 실질적인 원자량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질량이다. 왜? 그냥 가상적으로 과학자들 모여서 우리 탄소 원자량을 질량 말고 어떤 숫자로 표현하자 같이 약속해서 12로 정한 겁니다. 원자들의 실질적인 질량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탄소 보이시죠? 여기 원자량은 10인데 실제 질량은 탄소 1개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 작은 입자입니다. 그러면 0.0000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만큼 작은 입자입니다. 원자량 10이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이라 얘기합니다. 과학자들 같이 약속을 해서 탄소는 10이라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다. 탄소 기준으로 다른 원자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원자량을 계산한 겁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여기 보시면 수소 1개 실제 원자량은 얼마? 1.67에 곱하기 10에 24승 마이너스 탄소보다 더 작은 거고, 여기 산소 보시면 2.66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얘네들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과학자들은 계산하기가 번거롭고 어려우니까 어떤 기준을 해서 계산하기 쉽게 하자 해서 만들어낸 원자량인데요. 실은 이게 이해하기 너무 힘들죠. 이거 다 있잖아요. 버리고요. 실은 이 원자량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탄소 10이란 원자량을 보이시죠? 여기에다 g을 보태면요, 탄소 원자가 1몰의 질량입니다. 1몰. 그러면 몰이란 개념은 화학에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원자들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고 어떤 저울로 잴 수도 없고 하니까 몰이란 개념이 나온 겁니다. 우리 실험에서 사용하는 모든 질량은요, 1몰에 얼마, 3몰에 얼마, 몰 기준입니다. 그냥 원자 하나 딸랑 해서 무게를 측정해서 실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학자들 같이 약속해서 원자량이다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자량은 그냥 이 어떤 원자가 1몰의 질량을 뒤에다 g수를 쓰지 않는 숫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원자량 뒤에 g수를 보태면 그게 1몰의 질량입니다. 어떤 원자나 분자량을 실질적인 질량을 계산할 때 원자량이다 g을 보태주면 바로 1몰의 질량입니다. 원자량 중요합니다. 원자량 그냥 괜히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원자량 대해서 조금 알고 나서 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그냥 약속이라는 숫자다, 상대적인 질량이다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자량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 g을 보태면 그냥 실질적인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1몰의 질량이다 기억하십시오. 여기 탄소 실제 질량 그리고 원자량은 10입니다. 여기서 탄소는 10이란 원자량을 약속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 기준으로 수소를 비교해서 수소 원자량은 1이고 산소하고 비교했을 때 탄소 4개 무게가 탄소 3개 무게하고 똑같은 무게를 가진다. 탄소 원자량은 16입니다. 여기 원자량을 보겠습니다. 탄소 원자량 기준으로 나온 원자들이 원자량입니다. 보시면 수소 원자량은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황 32, 여기 Cl, 염소 35.5, 칼륨 39입니다. 원자량을 알았으면 분자량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원자량의 합이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개수를 더하면 분자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뭐를 알아야 됩니까? 원자량을 알아야 분자량을 안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소 기체 O2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산소 분자를 알려면 우리 일단 산소 원자의 원자량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소 원자량은 얼마예요? 16이에요?
있어요. 그럼 2개 있잖아요. 2개. 그럼 얘네들 합하면 이 산소 분자의 분자량입니다. 다시 물 보겠습니다. 물 보면 H2O. 물 분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H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입니다. 여기 암모니아 보겠습니다. NH3. 여기 질소 1개, 수소 3개. 그럼 이산화탄소 CO2. 그럼 뭐예요? 탄소 1개에다 산소 2개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보시면 모형이에요. 모형은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셀 수 있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소 분자량. 그럼 여기 보시면 O2잖아요. 여기 모형도 있어요. 산소 2개, 이 산소의 분자량을 계산하려면 산소 원자량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소 원자량 16입니다. 그럼 2개니까 16에 곱하기 2, 32예요. 여기 물 분자 보겠습니다. H 2개, 산소 하나, 수소 원자량 1, 그럼 2개니까 곱하기 2, 산소 1개, 16 더하기 18이란 분자량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물 분자량은 18입니다. 암모니아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질소 1개, 수소 3개, 그러면 질소 원자량 그리고 수소 원자량 더하면 17개, 그러면 17이란 분자량이 나오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2개, 탄소 하나, 탄소 더하기 산소 2개, 44란 분자량이 나오겠습니다. 원자량이든 분자량이든 어떤 질량의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얘네는 그냥 숫자예요. 그램이나 킬로그램 이런 질량의 표시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1몰이란 분자가 1몰 모였을 때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 그램수 붙이면 바로 1몰의 질량 되겠습니다. 여기 산소 보시죠. 산소가 O2란 이런 분자가 1몰이 모였을 때 32g 되는 겁니다. 산소 분자량 했을 때는 그냥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램수나 킬로그램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화학에서 분자가 아닌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뭐 이온 결합하는 물질, 그리고 금속 결합하는 물질 이런 것들, 연화 나트륨, 그리고 연화 칼슘, 여기 보시면 이산화규소,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럼 얘네들은 분자가 아닌 형태예요. 분자는 어떤 얘기냐면 분자는 비금속 원소들이 공유를 해서 만든 어떤 물질이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자라는 거는 공유 결합을 해야 분자고 공유 결합이 아닌 다른 결합을 결합했으니까 분자가 아닌 물질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분자가 아닌 물질이 화학식량. 그럼 얘네들 어떻게 만들어졌냐? 화학식으로 표현했을 때 보면 NaCl, 연화 나트륨, 연화 칼슘, Cl2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화학식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NaCl,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나트륨 원자량하고 염소 원자량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나트륨 원자량은 23이고 염소 원자량은 35.5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NaCl 23 더하기 35.5면 58.5가 나오겠습니다. 이 얘기는 NaCl 화학식량 58.5입니다. 그러면 연화칼슘, 먼저 화학식량 봐야 돼요. 얘네들 몇 개가 있냐, 원자가 몇 개 있냐, 그 원자의 원자량을 합하면 이 화학식량이 나오겠습니다. 칼슘 하나, 염소 2개, 칼슘 40, 그 다음 Cl, 염소 35.5 2개, 그래서 40 더하기 35.5 곱하기 2, 111이란 화학식량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이산화규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먼저 세는 겁니다. 보시면 규소 1개, 그 다음에 산소 2개 더하면 됩니다. 28 더하기 산소 2개, 2개니까 곱하기 2, 60이란 화학식량이 나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는 이제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이아몬드의 화학식량은 탄소 1개 원자량만 계산하면 다이아몬드 화학식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탄소 1개니까 여기 보이시죠? 12. 다이아몬드 화학식량은 12입니다. 여기 몰 보겠습니다. 몰이란 개념은요, 개수입니다. 개수. 일단은 먼저 기억하시고 몰은 개수라는 거. 몰은 몇 개이냐? 몰은 6.02에 곱하기 10의 23승이란 얘기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그러니까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개수예요. 1, 2, 3, 4 개수. 몰이란 개수, 우리 원자량하고 분자량을 더했을 때 그램을 원자량에 그램을 붙이면 바로 1몰의 질량이고, 여기서 질량 표시는 뭐예요? 질량은 그램 있고 킬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1kg이 100g이 1000g이 된다. 1kg는 1000g.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일단은 질량이 있으니까 얘는 부피도 있겠죠. 그러면 1몰하고 대등한 어떤 부피, 밀리미터, 리터. 1리터는 1000mm. 몰이라는 거는 개수다. 6.02에 곱하기 10의 23승 개다 입니다. 우리 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필, 달걀, 마늘, 살필 한 다스, 달걀 한 판, 마늘 한 접시, 원자에 분자 이온에 오면 몰이란, 우리는 몰을 묶음 단위,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나 너무 작으니까 우리는 묶어서 이걸 계산해야 우리가 저울로 잴 수 있고 계산할 수도
수도 있고 실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원자는 너무 작으니까 그냥 묶어서 해서 이제 저울로 재자 해서 이게 몰이라는 개념 나온 겁니다. 몰은 묶어서 묶은 단위 똑같이 모알, 마늘, 접시, 뭐 달걀 한 판, 연필 한 다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연필 한 다스 몇 개예요? 12개잖아요. 달걀 한 판은 몇 개예요? 30개. 달걀 한 판이라는 얘기예요. 30개 달걀이 한 판. 그러면 연필 12개가 한 다스. 그러면 마늘 한 접이 뭐예요? 100개예요. 마늘 100개가 한 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자, 분자에 오면 1몰의 개수는 뭐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얘가 1몰의 개수입니다. 이 몰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보가드로 수 표시하면 ANA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보가드로 수 하면 1몰, 개수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1몰 개수예요. 그럼 아보가드로 수도 1몰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깊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몰은 개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1몰이라고 했죠. 필기도구를 한 다스 12개를 예시를 해서 여기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서 좀 깊숙이 알아가보는 시간을 찾겠습니다. 연필 한 다스가 몇 개예요? 12개. 필기도구는 12개 한 묶음이다. 그럼 12개죠. 그럼 샤프 보시면 12개다. 그럼 몇 다스 있어요? 한 다스. 그럼 연필 24개가 있어요. 그럼 몇 다스예요? 2다스. 여기 보시면 볼펜 0.5다스. 0.5가 좀 이상하죠. 근데 몰에서는 이 소수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걸 조금 우리 연습하기 위해서 0.5가 나왔어요. 그러면 0.5면 뭐예요? 6개라는 얘기입니다. 몰과 입자수. 모든 입자 1몰은 그 입자수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몰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입자가 몇 개 있는데 몇 몰이냐? 어떻게 계산해요? 원자나 분자나 개수를 위에다 쓰시고 뭐예요? 1몰의 개수를 나눠주면 이게 그 원자나 분자나 몰수입니다. 이 몰수가 딱 정수가 나오는 것 아니고 뭐 0점도 나올 수 있고 1.5몰 나올 수도 있고 1몰, 2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시하는 개수가 중요하겠죠? 개수에 따라서 우리 1몰 개수를 나눠주면 원자나 분자나 가지고 있는 몰수입니다. 그러면 이거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H 수소 1몰 있다. 그러면 몇 개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했잖아요. 1몰이니까 6.02 10의 몰수가 되겠죠. 10의 23승계. 그럼 H2 여기서 H2 1몰 있다. 어떤 얘기냐? 여기서 물어본 거는 수소 기체 H2라는 분자가 1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수소 원자 몇 몰 있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수소 분자 1몰인데 몇 개냐? 1몰이니까 똑같은 1몰의 개수겠죠. 그리고 여기서 Na 이온이 1몰 있다. 1몰이니까 6.02에 곱하기 10의 23승계. 여기 보시면 질소 0.5몰 있다. 그러면 이 개수에 0.5몰 곱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3.01에 곱하기 10의 23승계. 여기 보시면 O2 산소기체 2몰 있다. 이 몰수에 2몰을 곱해주면 나오겠습니다.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근데 화학에서는요 10의 자리까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소수점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소수점 앞으로 당기면 뭐예요? 23승계에서 24승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Cl 이온 보겠습니다. 0.1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개수가 나오겠어요? 1몰 개수에 곱하기 0.1이면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곱하기 0.1이면 6.02에 곱하기 10에 22승이 되겠습니다. 요거 몰의 개념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빈칸을 다시 해왔습니다. 물질 1몰에 들어있는 원자 또는 이온수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또는 이온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H2O 물이란 물 분자에 몇 몰 있는데 그 안에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를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NaCl 이게 몇 몰이 있는데 구성하는 몇 몰이냐 이 얘기입니다. H2O 물 분자가 1몰이 있는데 그러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그 원자들이 몇 몰이냐? 그러면 일단은 먼저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를 알아야 돼요. 원자의 개수. 그걸 보시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H 수소는 2개고 산소는 1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1개다, 2개다, 1개. 그 다음에 이 개수는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1몰 있다. 그러면 개수는 뭐다? 개수의 몰수입니다. 2몰, 1몰. 연화나트륨 보겠습니다. 연화나트륨 NaCl 1몰 있다. 그러면 얘네를 이온됐을 때 이온의 몰수는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네를 이온되면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나트륨 여기 Na 하나
Cl 하나. 그럼 한 개 했으니까 얘가 1몰 있대요. 당연히 얘네들도 1몰이다. 이겁니다. 빈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빈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몰이라는 게 외우셔야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바로 1몰의 개수다. 머릿속에 담고 있고요. 질소 원자가 3몰. 그러면 질소 원자가 몇 개냐? 그럼 당연히 몰수에다 곱하기 3몰이니까 3을 곱하면 되겠죠. 18.06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나오겠죠. 화학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10의 짜리까지는 좋아하지 않는다. 소수점을 옮겨야겠죠. 그러면 소수점을 옮기면 1.806에 곱하기 10의 24승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CO2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수는 몇 몰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탄소 CO2란 분자 안에 산소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1몰이니까 1몰에 있는 산소 몰수에 곱하기 화학식량의 원자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소 CO2란 분자 안에 산소가 몇 개 들어있냐? 그러면 보시면 산소가 2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몰수 1몰이라고 했어요. 그럼 1몰 곱하기 2면 2몰이죠. 여기 다시 NH3 보겠습니다. NH3 0.25몰. 좀 어려운 얘기죠. 0.25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NH3 이 분자를 구성하는 H 수소가 몇 개냐 알면 당연히 써있잖아요. 3개잖아요. 0.25 곱하기 3 하면 바로 0.75몰이 나오겠습니다. 어떤 이제 분자나 화학식량이 몇 몰 있다. 그럼 몇 몰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화학식량이나 그 분자식이나 안에 있는 원자 개수를 알면 몰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보면 CH4 0.5몰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일단 0.5몰 줬잖아요. 원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자 총 원자수. 그럼 여기서 꼬집어서 어떤 원자를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총 원자, 탄소하고 수소 다 합쳐서 몇 몰이냐 더해주면 됩니다. 탄소 1개, 수소 4개, 총 5개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0.5에다 곱하기 5 하면 2.5몰이 되겠습니다. 여기 탄소 원자 옆에 숫자 보이시죠? 12하고 6. 숫자는 어떤 얘기냐? 화학에서는 좌측 상단에 쓰는 거는 원자량이고 좌측 하단에 쓰는 거는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는 뭐예요? 양성자 개수입니다. 원자 번호는 꼭 좌측 하단에 쓰고 좌측 상단에 쓰는 거는 원자량입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쓰는 거는 뭐예요? 어떤 분자나 화학식량 구성하는 그 원자의 개수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는 뭐예요? 이온화 됐을 때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표시할 때 우측 상단에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자료를 보실 때 보시면 이제 숫자가 어디가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 숫자를 표시하는 그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숫자는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원자 1개, 탄소 1개 실제 질량을 곱하기 1몰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잖아요. 아보가드로 수 뭐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했잖아요.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뭐예요? 원자 1몰의 질량. 원자량이 중요하다. 약속하고 탄소 기준으로 이거 너무 어지러우니까 외우기 힘들죠. 그냥 원자량은 뭐예요? 어떤 원자를 표시하는 1몰의 질량 앞에 숫자다. 그람수를 빼고 숫자다 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실제 질량을 곱해보면 1.9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 그람. 이 탄소 실제 질량이잖아요. 얘네들이 1몰의 개수를 곱했을 때 바로 12g이라는 게 나옵니다. 12g. g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했을 때 탄소 원자량 12로 기준을 해서 다른 원소를 계산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더 쉬울까요? 바로 원자량은 뭐예요? 1몰의 질량, g수를 빼는 숫자다 하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원자 1개의 실제 질량을 어떻게 구했어요? 원자의 1몰의 질량에다 빼기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 12g 빼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하면 실제 질량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원자량에다 g수를 하면 원자의 1몰의 질량입니다. 우리가 원자량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온 숫자가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다. 1몰의 질량 수다. 근데 여기서 g을 표시를 안 한다. 원자량은 g 표시 안 합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원자량, 분자량, g 다 표시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몰과 질량 이해하기 쉽게 우리 빈칸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탄소 원자량 12
화학식량에 표시하는 원자량은 12입니다. 12. 1몰의 질량은 뭐예요? 여기 원자량에다 그람수를 보태주면 1몰의 질량이다. 그럼 1몰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1몰 그람수만 대주면 됩니다. 여기 질소 화학식량 뭐예요? 그냥 원자량이라는 얘기예요. 원자량이 14니까 1몰에 얼마예요? 1몰의 질량은 14g.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16이에요. 16에다 그람수를 보태주면 1몰의 질량이에요. 1몰의 무게예요. 여기 수소, 이게 수소 기체예요. H2 두 개잖아. 두 개. 그러니까 H2가 두 개야. 그럼 얘네들 분자량은 얼마예요? 2잖아. 2. 그럼 2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그람수를 보태주면 1몰을 물어봤잖아요. H2가 1몰 있다. 그러면 얼마큼 무겁냐? 그 얘기입니다. 2g이 나오겠습니다. H2O 보겠습니다. H2O 1몰의 질량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얘네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분자량은 먼저 알고 1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자량 18 어떻게 왔어요? 금방 학습을 했는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소 원자량 2개 더하기 산소 원자량 더해서 18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수소 원자량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럼 2개니까 2고, 그럼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니까 2 더하기 16, 18. 여기서 1몰의 질량은 뭐예요? 화학식량에다 다시 그람수를 보태주면 1몰의 질량 되겠습니다. 여기 CO2란 분자. 그러면 CO2란 분자 1몰의 질량을 알려면 뭐예요? 일단은 먼저 CO2란 화학식량을 식량 안에 존재하는 화학식량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탄소에다 더하기 산소 2개 하시면 44란 분자량이 나오겠습니다. 분자량에다 44 다시 그람수를 보태주면 1몰의 질량 되겠습니다. 여기 포도당이란 물질인데요. 그럼 요거 우리 다시 개수를 계산해서 이 원자량을 다시 더하면 180이란 화학식량이 나와요. 180 그람수를 보태주면 1몰의 질량이다. NH3 마찬가지로 질소, 수소 각 더하면 합이 뭐예요? 17이란 화학식량이 나와요. 17에다 그람수를 보태주면 1몰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몰, 질량, 물질, 양. 여기서 우리가 이게 복잡한 관계를 왔다 갔다 조금 하면서 기억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빈칸을 준비해 왔습니다. H2 몰수 1몰 있다. H2가 1몰 있다. 그러면 질량이 얼마냐? 1몰이 있는데 질량을 계산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돼요? H2 이게 분자량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수소 분자량은 1이잖아요. 그럼 2개이잖아요. 수소가. 이 분자량이 2고요. 1몰이 있다. 몰수는 뭐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계잖아요. 그래서 1몰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2g. 질소 기체입니다. 질소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 분자량은 28이에요. 그러면 2몰이 있다. 2몰 분자량에다 2를 곱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28, 56g. 일단은 몰이 들어가면요. 실제적인 무게가 나옵니다. 그램이나 뭐 킬로그램이나 나오는데요. 1몰의 무게는요. 그람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H2O 0.5몰 있다. 질량은 얼마냐? 이거 알려면 먼저 H2O 분자량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자량에다 우리 몰수를 곱해주면요. 바로 실제적인 질량입니다. 몇 몰이 있는데 무게는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9g. 여기 H2O 2몰 있다. 그러면 이 무게가 얼마예요? 분자량이 나와있잖아. 18이에요. 그러면 2를 곱해주면 36g이 되겠습니다. CO2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 몰수, 우리 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만큼 18g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몇 몰이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얘네들 구성하는 화학식량을 알아야 되죠. 그럼 이제 CO2 화학식량 44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18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18 나누기 44 하면 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44 나누기 18 나누기 44면 CO2란 어떤 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O2 다시 총 무게가 이만큼 있어요. 몇 몰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44 1몰의 질량 그람수를 보태주면 1몰 질량으로 했잖아요. 그럼 나눠주면 몇 몰이냐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1몰이라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NaOH 0.1몰이 있대. 얼마큼 무겁냐 얘기입니다. 이 화학식량을 알아야 되고 40이잖아요. 0.1을 곱해주면 실제적인 무게가 나옵니다. 4g이 되겠고 다시 5g 있대. 5g 있는데 그러면 몇 몰이냐? 이 5g에다 40을 나눠주면 그 몰수입니다. 물질에 어떤 무게가 있는데 그 몰수를 알고 싶으면 뭐예요? 1몰의 질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분자량이나 원자량이나 그램을 보태주면 1몰의 질량이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몇 g이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식량 그 안에 구성하는 원자가 다 몇 개 있고 그 몇 개 다시 더해서 그 화학식량을 계산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램수를 붙여서 실제적인 무게하고 다시 나눠주면 이 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물질이 몇 그램 있다. 몰을 계산할 때요. 킬로그램이나 이런 거 몰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몰이라는 거는 뭐예요? 원자량에다 1몰 했을 때 그램이 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몰수를 알려면 킬로그램이나 무게의 그램으로 바꿔주시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g 있다. 그 물질에 구성하는 화학식량을 나눠주면 몰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몰 그리고 원자량, 분자량 중요한 겁니다. 미용에서 사용하는 펌제 환원량, 어떤 펌제가 몇 프로 들어있다 환원량이 치오 기준이에요. 치오 기준. 그러면 치오라는 환원제가 화학식량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아민이라는 화학식량이 어떻게 생겼고, 시테인이라는 화학식량이 어떻게 생겼다. 얘네들은 질량이 다 달라요. 근데 펌제의 환원량은 어떤 기준이다? 치오 환원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시테인 환원량, 그리고 시테 아민 환원량,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면 몰이란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원자량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분자량이 뭔지 알아야 되고, 모든 펌제의 환원량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서 펌을 할 수 있고, 화학으로 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펌은 과학으로 해야 돼요. 과학을 해야 우리가 데이터가 남고 계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됩니다. 그냥 어떤 레시피 가지고 어떤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미용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제자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경험이나 뭐 어떤 레시피를 하면 한계가 도달할 때 다른 어떤 레시피나 의존하게 되고, 오늘 강의한 원자량, 분자량, 몰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펌을 하려면 꼭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모발 과학 쭉 올릴 건데요. 모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모발 구조니 뭐니 이런 거는 강의를 안 했지만,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펌제가 뭔지 알려면 이 펌제 안에 어떤 걸 표시했냐,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먼저 전달하려고 모발 과학편을 찍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